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콕의 부잣집 막내딸이 서울에 다녀오더니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서울을 그저 K-POP과 화장품의 도시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만에 효율만 따지던 그녀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죠.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콕 출신 건설 재벌가의 막내딸, 닌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울, 그냥 K-팝이랑 화장품의 나라 아냐? 그 아버지의 명령으로 서울국제학술대회와 부동산 박람회 참석 일정을 받았을 때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도시개발을 전공하는 명문대 대학원생으로서 전 세계 모든 도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했죠. 그런데 서울은 제 관심 목록에 없었어요. 유럽도 아닌데 굳이 왜 가야 해? 짜증이 났습니다. 완벽한 계획에 익숙했던 저에게 갑작스러운 서울행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여행 가방을 꾸리며 화장대 위에 놓인 일정표를 노려봤습니다. 세미나 참석, 박람회 VIP 미팅, 아버지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모든 것이 꽉 짜여 있었죠. 평소라면 이런 완벽한 계획이 마음에 들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서울은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가야 하나요? 전화로 물었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재벌가 상속녀라면 시야를 넓혀야 한다. 갔다 와. 더 이상의 반론은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짜증을 삼키며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죠. 항상 그랬듯이 말이에요. 동기리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 와, 부럽다. BTS 콘서트 티켓 있다면 나 좀 데려가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여행이 아니야. 일이라고.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 그저 K-팝과 화장품으로만 서울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는 그때 몰랐죠. 가방에 노트북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3일만 버티면 돼. 그냥 필요한 미팅만 하고 돌아오자. 방콕에서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제 마음처럼 흐릿한 서울의 이미지를 그려봤습니다. 그저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 특별할 것 없는 아시아의 또 다른 수도. 저는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하고 무인 입국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공항 바닥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모든 시설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죠. 태국의 자유로운 무질서에 익숙했던 저에게 이 조용한 질서는 당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 제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은 항상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로 시끌벅적하고 가끔은 혼잡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활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조용히 걸어갔죠. 로봇이 제게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로봇은 제 당황한 표정을 인식했는지 한 발짝 물러났죠. 화장실이나 환전소를 찾으시나요? 저는 머뭇거리다 답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로봇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다른 여행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고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방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기사님이 물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요. 그러자 기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서울은 괜찮은 곳이에요.
며칠 있다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왜인지 이 말이 제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어요. 그냥 택시 기사의 의례적인 인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녹지가 보였고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이 도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도심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명동의 상권 구조, 코엑스의 시스템, 한강 주변의 녹지 배치.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전공자의 눈으로 보니 도시의 흐름이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맞아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죠.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바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배려했어요. 이런 작은 질서가 모여 거대한 도시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명동에서는 상점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현지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가 적절히 섞여 있었고 관광객과 현지인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었죠. 도시계획을 전공한 제 눈에는 이 모든 게 완벽한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코엑스에 들어섰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지하철역에서 쇼핑몰, 전시장까지 이어지는 동선이 너무 효율적이었죠. 사람들은 혼잡함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위치한 넓은 강과 공원이 도시의 숨통을 틔워주는 듯 했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모습인데 왜 따뜻하게 느껴지지? 질서와 효율 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은 경직되지 않았어요. 한강변을 달리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모두가 자유롭게 보였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흐르는 사람들의 흐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뭔가 다르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어.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서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도시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일정 틈틈이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 고층 빌딩 바로 옆에 수백 년 된 전통 가옥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은 모습이 신기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계단과 기와 지붕이 만들어내는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오래된 것들이 도시 한복판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지? 방콕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는 새 것이 옛 것을 대체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전 7기 장인의 작업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작은 조개 껍데기 조각을 정교하게 붙이고 있었죠. 그의 손가락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실했고 눈빛은 젊은이보다 더 또렷했어요. 호기심에 가득 차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걸 아직도 손으로 하세요? 기계로 하면 더 빠를 텐데요. 제 질문이 무례하게 들릴까 걱정됐지만 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손이 기억하는 기술은 기계보다 오래 가니까요. 내 손끝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걸 느끼고 싶어서죠. 그 순간 처음으로 비효율에서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항상 추구했던 효율성이란 가치 외에도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인은 제게 작은 나전칠기 브로치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25년 전에 만든 거예요. 지금도 빛이 바래지 않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찻집에 앉아 전통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내가 지금까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도시를 평가하는 내 기준이 너무 편협했나?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박람회 VIP 라운지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투자 분석가 수연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대화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대표해 여러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연은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었죠. 태국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다르네요. 수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개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은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네요. 효율적이긴 하지만 뭔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수연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명품보다 마음을 사는 나라예요. 그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수연은 계속해서 말했죠. 서울의 모든 것은 사람을 향해 있어요. 효율성도 결국 사람을 위한 거죠.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공원, 지하철역, 심지어 빌딩 배치까지. 모두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살아갈지 고민한 결과예요. 물질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죠. 처음으로 제 관점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지금껏 수익성과 확장성만 따졌는데, 이건 뭐지? 밤새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연과의 대화는 짧았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 아니, 제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에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이전에는 없었던 생각이 제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의 영상통화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평소처럼 형식적인 대화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은 어때? 내가 젊었을 때 유학했던 곳인데. 저는 놀라서 화면을 바라봤죠. 냉철한 사업가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서울에서 유학했다니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공부했다고요? 처음 들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평소와 다른 표정이 스쳤어요. 회상에 잠긴 듯한 부드러운 미소였죠. 너처럼 서울을 가볍게 봤지만 난 그 도시에서 인생을 배웠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80년대 초반, 나는 공학을 공부하러 서울에 왔단다. 그때 서울은 지금과 많이 달랐지. 더 거칠고 더 배고팠어.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강에서 친구들과 맥주 마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우리는 모두 꿈이 있었지. 어떤 꿈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꿈이었어. 당시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었지. 아버지가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졌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 사업을 이어받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단다. 그런 의미에서 너에게도 서울이 특별한 경험이 됐으면 해. 처음 듣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나는 지금 아버지의 과거를 걷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이 들자 서울이 갑자기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 도시를 진짜로 느껴봐야겠다.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표를 버리고 스스로 서울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세미나와 미팅 사이의 시간을 쪼개 지도에 나오지 않는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망원동의 작은 자수 공방에서 만난 젊은 작가는 제게 한국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제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자수예요. 전통 기법을 사용하지만 표현하는 내용은 현대적이죠. 작가는 말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실로 표현된 서울의 풍경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작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끝으로 전하는 마음이에요. 기계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을지로의 오래된 LP 카페에서는 주인장의 음악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70년대 한국 록 음악부터 현대 인디 음악까지 그의 이야기는 음악을 통해 서울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음악은 도시의 심장 소리예요. 서울의 변화는 여기 있는 음반들에 모두 기록되어 있죠. 전통 비누를 만드는 할머니의 작업실에서는 한국 전통향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창덕궁 근처 작은 골목에 자리한 이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림의 미학을 배웠어요. 좋은 비누는 3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급하게 만든 것은 곧 그 가치를 잃어버리죠. 할머니의 말씀이 단순한 비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도시 속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하루 종일 걸으며 생각했죠. 이 도시는 그냥 성장한 게 아니야. 살아내며 진화한 도시야. 골목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었고 간판 하나에도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을 위한 선물을 고르는데 시간을 들였어요. 동생에게 줄 자수 키링, 어머니를 위한 전통차, 아버지를 위한 수제 가죽 명함 지갑. 모두 제 마음을 담아 고른 선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명품 매장에서 가격표만 보고 선물을 골랐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진심의 소비를 경험했어요. 인천공항 라운지에 앉아 출국을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에 수연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서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저 K-팝과 화장품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제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효율적인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시간, 이야기가 함께 살아있는 공간이었어요. 현대적 빌딩 숲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철학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둘러봤어요. 공항의 질서 정연함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존중이 보였죠.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서울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든 진심의 질문이었죠. 비행기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동안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도시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은 변했을지 모릅니다. 방콕으로 돌아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 서울에서의 경험을 더 자세히 물어볼 것이고 대학원 연구 주제도 바꿔볼까 합니다. 도시의 효율성과 인간성의 균형. 이전의 저라면 절대 관심 두지 않았을 주제죠. 트레이 테이블에 놓인 태국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업란에 도시개발 연구자라고 쓰면서 처음으로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제 저는 다른 도시들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곧 다시 서울로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진심을 되돌아보게 해준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차가운 빌딩 숲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진심이 그녀를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